충성! 박소영 상사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남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부대 식당 한가운데서 박상사는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병사 50여 명이 숨을 죽였죠. 그녀 앞에는 평범한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상사님, 제 여동생 무릎에 왜 멍이 들어있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이 식당은 평범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구석 테이블에서 면회 온 가족처럼 보이는 남자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군 병장이 들어왔어요. 무릎을 절뚝이며 걸었죠. 박소영 상사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훈 병장, 식판 들고 저기 가서 무릎 꿇어. 훈련 중 명령 불복종한 대가야.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들고 식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죠.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상사가 그녀 옆에 서서 군화 끝으로 어깨를 눌렀어요. 이게 군기야. 명령은 절대적이거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식판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와 지훈 앞에 쪼그리고 앉았죠. 지훈아, 다리 괜찮아?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왜 여기? 박상사가 비웃었어요. 오빠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 기강 문제에 참견하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주변 병사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잠깐 저거 707 부대 마크 아니야? 옆 병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특임대?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대식이 형? 나야. 지금 어디야? 부대 아니라고? 잠깐만 식당으로 와봐.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끄는 남자가 박상사를 받습니다. 5분만 기다리시죠. 설명해 드릴 분이 오고 계세요. 박상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식당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별 2개를 단 장성이 들어섰어요. 윤대식 사단장이었죠. 식당 안전원이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소영 상사, 지금 무슨 일이야? 사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아, 내가 여기 왜? 남자가 바닥에 무릎 꿇은 여동생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제 동생이 당한 일 좀 보세요. 박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 사람 사단장님이랑 친구야? 민간인이 사단장을 형님이라고 불러? 707 출신이면 혹시 전설이라는 평범한 오빠의 면회가 어떻게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박소영 상사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왜 30년 묵은 군의 비리까지 파헤치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가볍게 해두시면 매일 이런 반전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일터에서? 차 안에서? 집에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5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5분 전 이야기입니다. 부대 뒤편 훈련장에서는 여군 소대가 장애물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철봉을 넘고 그물을 기어오르고 참호를 뛰어넘는 코스였죠. 한지훈 병장은 앞에서 3번째로 뛰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왜 그렇게 느려? 박소영 상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렸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고 철봉을 넘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바로 앞에서 뛰던 김민지 일병이 그물을 오르다 발을 헛디뎠어요. 으악! 민지의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손을 뻗어 민지의 팔을 잡았어요. 민지야, 괜찮아? 민지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병장님. 그때 호각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삐익. 박상사가 훈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한지훈 병장, 지금 뭐 한 거야? 지훈이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보고합니다. 김일병이 넘어질 뻔해서 붙잡았습니다. 내가 멈추라고 했어? 박상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다칠 뻔했습니다. 박상사가 지훈 앞으로 바짝 다가섰죠. 하지만 지금 나한테 대들어? 주변 병사들이 긴장한 표호로 지켜봤습니다. 박상사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지훈 병장, 내 오빠가 707 출신이라며?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빠 백 믿고 훈련 중에 마음대로 행동해?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박상사가 비웃었죠. 아니긴. 입대할 때부터 소문 다 들었어. 707 출신 동생이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왔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상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목소리 왜 높여? 지금 상관한테 반말이야?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한지훈 병장, 지금부터 점심시간까지 식당 앞에서 무릎 꿇고 대기.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병사가 작게 말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상사가 돌아봤죠. 누가 말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차렷 자세로 대답했어요. 충성, 명령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훈련장을 떠나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아침 구보 훈련 때 넘어져서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식당 앞 콘크리트 바닥에 지훈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죠. 햇볕이 뜨거웠어요. 지나가는 병사들이 지훈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박상사한테 걸렸나 봐. 한 병장 불쌍하다. 오빠 때문에 오히려 더 찍힌 것 같아. 지훈은 눈을 감았어요. 오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대하던 날 오빠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지훈아, 너 정말 군대 가려고? 힘들 텐데. 지훈은 그때 대답했었어요. 오빠처럼 되고 싶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전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이 아프고 햇볕이 따갑고 억울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오빠한테 전화하면 안 돼. 오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15분이 지났어요. 무릎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지훈아?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점퍼를 입은 오빠가 식당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오빠, 왜 여기? 도윤은 재빨리 다가와 지훈을 일으켜 세웠어요. 무릎 꿇고 있었어? 왜? 아니야, 오빠. 그냥 훈련이야. 지훈이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지훈의 무릎을 보고 있었어요. 군복 바지에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무릎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었죠. 그 사이로 시퍼런 멍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무릎에 멍은 어쩌다 난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훈련 중에 넘어져서 그래. 도윤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훈아,
오빠 눈 똑바로 봐. 진짜야? 지훈이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버릇을 오빠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누가 그랬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박소영 상사가 나왔어요. 한지훈 병장, 왜 일어나 있어? 내가 언제 일어나라고 했어? 그녀는 도윤을 보고 잠시 멈칫했죠. 누구세요? 도윤은 천천히 박 상사를 돌아봤습니다. 제 여동생한테 무릎 꿇으라고 시키셨어요? 박 상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세요? 면회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 시간이고요.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여동생한테 무릎 꿇으라고 시킨 게 맞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박 상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네, 맞아요. 훈련 중 명령 불복 종했거든요. 정당한 징계예요. 도윤이 지훈을 봤어요. 명령 불복 종? 무슨 일이었어? 지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다칠 뻔해서 잡아줬어. 근데 훈련 중에 멈추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거래.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다시 박 상사를 봤습니다. 동료를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박 상사가 비웃었죠. 민간인이 뭘 알아요?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에요. 훈련 중엔 그 무엇보다 명령이 우선이에요. 그게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도윤의 질문에 박 상사는 대답 대신 지훈을 가리켰어요. 한지훈 병장, 당장 다시 무릎 꿇어. 보호자 왔다고 해서 징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지훈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지훈아, 서 있어. 그리고 박 상사를 똑바로 봤죠. 상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박 상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르는데요? 알아야 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허리춤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작은 금속 열쇠고리였는데 거기에 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상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설마 707 특임대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도윤은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10년 복무하고 전역했습니다. 계급은 중령이었고요. 박 상사가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상사님, 제가 부대에서 배운 건 명령과 복종만이 아니었어요. 동료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이라고 배웠습니다. 박 상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꾸하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상사가 급하게 말했죠. 잠깐만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네요. 한 병장, 이제 들어가도 돼.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대식이 형? 나야. 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어디야? 부대 아니라고? 잠깐만 식당으로 와봐.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끄는 도윤이 말했습니다. 상사님, 5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설명해 드릴 분이 오고 계세요.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 대신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점심 먹어야지. 두 남매가 식당으로 들어가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7 출신이래. 한 병장 오빠가 중령 출신이었어? 박 상사 큰일 났는데? 박 상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분 후면 누가 올까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식당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간 도윤과 지훈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도윤이 식판을 가져와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오빠 미안해. 오빠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도윤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잘못 아니야. 나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도윤은 지훈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버티는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참는 게 강한 게 아니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강한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식판을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죠. 오빠, 누가 오는 거야? 대식이 형.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윤대식 사단장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식당 안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별 2개를 단 윤대식 사단장이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전원이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죠. 차례. 누군가의 구령이 울렸어요. 윤대식 사단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식당을 한 바퀴 둘러보다 도윤에게 멈췄어요. 도윤아? 사단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어요. 사단장이 재빨리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전역한 사람이 무슨 경례야. 그냥 악수하자. 2 사람이 악수를 나눴죠. 주변 병사들이 속삭였어요. 사단장님이 저 사람 알아? 형님이라고 불렀어. 대체 누구야? 사단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요. 식사 계속하세요. 병사들이 천천히 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도윤과 사단장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급하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은 지훈을 가리켰어요. 형님, 제 여동생입니다. 한지훈 병장. 지훈이 황급히 일어나 경례했죠. 충성, 한지훈 병장입니다. 사단장이 지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도윤이 동생이 여기 있었구나. 몰랐네. 그는 다시 도윤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도윤이 지훈의 무릎을 가리켰어요. 형님, 여기 좀 보세요. 사단장이 몸을 숙여 지훈의 무릎을 봤습니다. 군복 바지 사이로 시퍼런 멍이 보였죠. 사단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저었죠. 훈련 중에 다쳤다고? 이 정도 멍은 넘어져서 생기는 게 아닌데?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10분 전에 제가 왔을 때 지훈이가 식당 밖에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릎 꿇고 있었다고? 누가 시킨 거야? 박소영 상사입니다. 도윤이 식당 문 쪽을 가리켰어요. 문 밖에서 박 상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사단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소영 상사, 들어와. 박 상사가 떨리는 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충성, 박소영 상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사단장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박 상사, 한지훈 병장한테 무릎 꿇으라고 시킨 게 맞아? 박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정당한 이유? 말해봐.
훈련 중 명령 불복종이었습니다. 한 병장이 제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병사를 도왔습니다. 박 상사가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사단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병사를 도왔다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장애물 훈련 중 김민지 일병이 그물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 병장이 멈춰서 일병을 붙잡았습니다. 박 상사의 설명에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동료가 다칠 뻔한 걸 막았다고 징계를 한 거야? 박 상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훈련 중에는 박 상사,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군인의 첫 번째 임무가 뭐지? 박 상사가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지키는 거야. 그런데 내 동료도 못 지키는 군인이 국민을 어떻게 지켜? 박 상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꾸하지 못했어요. 사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지훈 병장이 한 행동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야. 동료를 구했잖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단장이 지훈을 받습니다. 한 병장, 무릎은 언제 다친 거야? 지훈이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구보 훈련 때 넘어졌습니다. 사단장이 박 상사를 다시 봤죠. 박 상사, 병사가 다쳤는데 왜 의무실에 안 보냈어? 박 상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소영 상사, 지금부터 대기 발령이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훈련 지휘에서 제외야. 사단장님, 박 상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끝났어. 나가 있어. 박 상사는 경례를 붙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사단장이 주변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군대는 위계 질서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질서는 폭력이나 모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상관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동료의 생명은 더 중요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사단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손뼉을 쳤어요. 사단장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단장이 지훈을 봤어요. 한 병장, 의무실 가서 치료받아. 그리고 오늘은 쉬어. 지훈이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이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질문 있습니다. 사단장이 멈춰섰습니다. 말해봐. 병사가 도윤을 가리켰어요. 저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단장님께서 형님이라고 부르셨는데 병사의 질문에 사단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소개할게. 한도윤, 707 특임대 10년 복무, 저녁 계급 중령.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707이요? 전설이잖아요.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랑은 20년 전에 같이 작전 뛰었어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도윤이 손사래를 쳤죠. 형님,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아니야. 난 평생 아니죠. 사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는 병사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지훈 병장 오빠예요. 707에서 어떤 군인이었는지 알아? 병사들이 고개를 저었죠.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만 맡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동료를 잃은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사단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동료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거든.
도윤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사단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동생이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내가 정말 부끄럽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죠. 형님, 알았어. 내가 제대로 조사할게. 그리고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어. 사단장이 약속했습니다. 도윤이 경례를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사단장도 경례로 답했죠. 그는 식당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지훈 병장, 내 오빠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너도 오늘 동료를 구했잖아. 넌 진짜 군인이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이 떠나고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지훈 옆에 앉았어요. 지훈아, 괜찮아? 응. 오빠 덕분에.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한 병장, 오빠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707 특임대라니. 저희한테도 사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윤이 당황해하자 지훈이 웃었어요. 오빠, 인기 많네.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밝지 않았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박소영 상사 혼자서 저렇게 했을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죠? 오늘 일 잘 봤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죠. 오빠 누구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스팸 전화인가 봐.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박소영 상사 뒤에 더 큰 누군가가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부대는 술렁였습니다. 박소영 상사가 댁이 발령됐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여군 생활관에서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 침대에 김민지 일병이 다가왔습니다. 병장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괜찮아.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장님 덕분에 제가 안 다쳤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지훈이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근데 병장님, 오빠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707 출신이시라니. 지훈이 미소 지었죠. 응, 우리 오빠 최고야. 근데 병장님, 박상사님, 왜 그렇게 병장님한테만 심하셨을까요? 민지의 질문에 지훈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입대한 날부터 계속 그러셨어.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어요. 민지가 속삭였어요. 지훈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문? 민지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죠. 박상사님이 누군가한테 지시받는다는 소문이요. 누군가? 누구? 지훈이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작년에 한 선임이 그랬대요. 박상사님이 밤에 전화하는 걸 봤다고. 누군가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지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는다고? 왜?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며 오유진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집합. 병사들이 재빨리 침대 옆에 섰어요. 오유진 중위는 30대 초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간부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들 알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박소영 상사는 조사받고 있어.
너희들은 훈련에만 집중해. 중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멈췄어요. 한지훈 병장, 너 잠깐 나와. 지훈이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중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병장, 오빠가 707 출신이라며? 중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훈이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중이가 팔짱을 꼈죠. 그걸 왜 미리 말 안 했어?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중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별 대우는 무슨? 오히려 더 힘들었겠네. 지훈이 놀라 중이를 봤죠. 중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나도 박소영 상사가 너한테만 유독 심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사단장님 말씀 듣고 이해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중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중이님 중이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죠.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경례를 붙였어요. 중이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지훈이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중이가 다시 불렀어요. 한 병장. 네.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중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심해. 박상사 뒤에 누가 있을지 몰라. 지훈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중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복도를 떠났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이님도 뭔가 알고 계신 건가? 같은 시각 부대 행정실에서는 박소령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도윤의 저녁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박소령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저예요. 오늘 일 보고 드립니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소영이 걸렸다며? 박소령이 대답했죠. 네. 한도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윤? 목소리에 관심이 섞였어요. 박소령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10년 복무, 중령 전역. 전투 기록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흥미롭군. 조사해봐. 약점이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 알겠습니다. 박소령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한도윤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군복을 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707 출신이라 까다롭겠는데.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부대 정문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외출증을 받아 나왔습니다. 오빠. 지훈이 달려와 앉았죠. 도윤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어제 잘 잤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덕분에 편하게 잤어. 도윤이 미소 지었죠. 그나저나 사단장님 멋있으시더라. 지훈이 웃었어요. 맞아. 오빠 친구분들은 다 멋있으신 것 같아.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여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40대로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실례합니다. 한도윤 씨 맞으시죠? 도윤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신데요?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한테 줄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보?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자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박소영 상사에 관한 진실이 들어있어요. 지훈이 놀라 물었죠. 무슨 진실이요? 박소영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예요. 여자의 말에 도윤과 지훈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여자가 USB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박소영을 조종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군데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해요. 저는 이것밖에 못 드려요. 여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팔을 잡았죠. 잠깐만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제 딸도 이 부대에 있었어요. 작년에 자살했죠. 박소영 때문에. 도윤과 지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박소영도 누군가한테 강요당했다는 걸.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죠. 몰라요. 하지만 이 USB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커피숍을 나갔어요. 도윤은 테이블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죠. 오빠 어떡할 거야? 일단 봐야지. 도윤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근처 PC방에 들어가 도윤이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열렸죠.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두운 방이 나타났어요. 박소영 상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였어요. 박소영 상사, 이번 훈련에서 한지훈 병장을 제대로 압박해. 남자의 목소리가 변조돼 있었습니다. 박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한 병장을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남자가 비웃었죠. 이유는 몰라도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내 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박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못합니다. 남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탕, 심하게 해야 해. 한도윤 그놈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도윤과 지훈이 동시에 굳었어요. 화면 속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도윤, 707 출신. 20년 전 우리 작전에서 내 동생을 죽게 만든 놈이야. 지훈이 오빠를 봤어요. 오빠 20년 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 속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한 병장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아이를 괴롭혀야 합니까? 남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복수야. 한도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놈이 내 동생을 죽게 만든 것처럼.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훈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전이 있었어. 6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죽었지.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이 놀라 물었어요. 그럼 오빠랑 한 명만 살아남은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나랑 대식이 형만. 그 죽은 사람 중에 저 남자 동생이 있었던 거야? 지훈의 질문에 도윤이 눈을 감았어요. 아마도 최준석 하사였어. 막내였지. 지훈이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준석이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지훈이 고개를 저었죠. 오빠.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지훈아, 이제 알았어. 박소영 상사는 누군가한테 협박당한 거야.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지훈이 물었어요. 도윤이 USB를 뽑았습니다. 찾아야지. 내 동생을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그 비겁한 놈을 찾아야 해. 도윤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도윤과 지윤이 PC방을 나왔을 때 이미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USB를 꽉 쥐고 생각에 잠겼어요. 오빠, 이걸 사단장님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증거가 있잖아. 지윤이 다급하게 말했죠. 도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윤아, 생각해봐. 저 남자는 박소영 상사를 협박할 만큼 권력이 있어. 부대 내부에도 사람이 있을 거야. 지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떡해? 도윤이 지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너는 부대로 돌아가.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해. 나는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볼게. 혼자서? 지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오빠 707 출신이잖아. 지윤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근데 조심해. 두 남매가 헤어진 뒤 도윤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USB를 다시 꽂았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죠. 남자의 목소리, 몸짓, 실루엣. 모든 걸 분석했어요. 20년 전 작전 최준석 하사. 도윤이 중얼거리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6명의 특임대원이 적진 깊숙이 침투했죠. 임무는 통신시설 파괴. 도윤은 당시 2등 중사였습니다. 팀장은 윤대식 상사, 막내는 최준석 일병이었어요. 작전은 성공했지만 철수 중에 매복을 당했죠. 30명의 적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흩어져. 윤대식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4명이 즉사했습니다. 살아남은 건 윤대식, 한도윤, 그리고 최준석. 셋은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형님들, 저 다리에 맞았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보니 준석이 쓰러져 있었어요. 도윤이 달려가 준석을 업으려 했죠. 하지만 준석이 도윤을 밀쳤습니다. 형, 가요. 저 때문에 형까지 죽으면 안 돼요. 준석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어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준석아, 안 돼. 하지만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준석은 뒤따라오던 적들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음이 울렸어요. 윤대식이 도윤의 팔을 잡아당겼죠. 도윤아, 가자.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도윤은 그 기억에서 빠져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석아, 미안해.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죠. 탕. 노트북 화면이 흔들렸어요. 준석이 형이 복수하려는 건가? 하지만 왜 지금? 왜 지윤이를? 도윤이 생각에 잠긴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대식 사단장이었어요. 형님?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도윤아, 지금 어디야? 사단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죠. 모텔에 있어요. 왜요?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박소영 상사가 자살 시도했어. 뭐라고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단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행히 발견해서 살렸어. 지금 의무실에 있어. 근데 이상한 게 유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 이름이요? 사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한도윤에게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 무슨 뜻인지 알아? 알 것 같아요. 도윤이 USB를 받습니다. 형님, 지금 부대로 갈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화를 끄는 도윤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모텔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도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지훈이 훈련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빨간 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만둬. 안 그러면 다음은 내 여동생이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복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도윤은 즉시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금 어디야? 지훈이 대답했죠. 생활관이야. 왜?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데도 혼자 가지 마. 항상 동료들이랑 같이 다녀. 도윤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지훈이 긴장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아니야. 그냥 조심해. 전화를 끊은 도윤은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미행이야. 도윤은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검은 세단도 따라왔습니다. 도윤이 다시 급선회했어요. 세단이 잠시 뒤처졌죠. 그 틈을 타 도윤은 주차장에 차를 숨겼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 뒤편으로 숨었어요. 검은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차량 번호를 외웠어요. 세단이 사라진 뒤 도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부대로 갔습니다. 정문에서 사단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사단장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USB를 꺼냈죠. 형님, 이거 봐야 해요. 두 사람은 사단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USB를 재생했어요. 영상이 나오자 사단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사단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단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박소영은 피해자예요. 진짜 범인은 저 남자고요.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근데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목소리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20년 전 작전에서 죽은 최준석 하사. 그 사람 가족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단장이 즉시 전화를 들었어요. 인사과장, 최준석 하사 기록 찾아봐. 2005년 3월 15일 전사자야. 가족 연락처도 같이. 잠시 후 인사과장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사단장님, 최준석 하사 유족은 형 한 명뿐입니다. 이름은 최민석, 현재 군 소속 중령입니다. 인사과장의 말에 도윤과 사단장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중령이라고? 사단장이 되물었습니다. 인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현재 육군본부 작전처에 근무 중입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육군본부 그러니까 부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네요. 사단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야. 형님, 최민석 중령을 소환할 수 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권한으로는 힘들어. 육군본부는 다른 라인이야. 근데 사단장이 멈칫했죠. 근데요? 도윤이 재촉했습니다.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흘 뒤에 육군본부에서 감사단이 와. 연례 감사인데 최민석 중령이 팀장이야.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그때 직접 만나겠어요. 사단장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조심해. 상대는 현직 중령이야. 증거 없이 덤볐다간
내가 피해볼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지. 그때 사단장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사단장님, 박소영 상사가 깨어났습니다. 의무관이 보고했어요. 도윤과 사단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보자. 두 사람은 의무실로 갔어요. 박소영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 사단장이 조용히 불렀어요. 박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상사님, 제가 다 알아요. 상사님도 피해자예요. 박소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비겁했어요. 협박당했다고 죄 없는 아이를 괴롭혔어요. 누가 협박했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제 과거가. 도윤이 박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민석 중령이죠? 도윤의 말에 박소영이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도윤이 USB를 보여줬습니다. 영상 봤어요. 상사님, 이제 말씀하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소영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훈련 중 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이었어요. 그걸 최민석 중령이 알게 됐죠. 그래서 협박한 거예요?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박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고 기록을 묻어주는 대신 한지훈 병장을 압박하라고 했어요. 한도윤 씨를 움직이게 만들려고요. 왜 절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복수하려는 것 같았어요. 뭔가 20년 전 일 때문에.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상사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박소영이 도윤의 손을 붙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최중령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무실을 나온 도윤은 사단장에게 말했어요. 형님, 사흘 뒤를 기다릴게요. 그때 최민석 중령과 직접 대면하겠습니다. 도윤아, 혹시 모르니 경호를 붙여줄까? 사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707 출신 아직 녹슬지 않았어요. 도윤은 부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순간에도 최민석 중령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육군본부 작전실에서 최민석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대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한도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최민석이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소령, 나야. 계획대로 진행해. 사흘 뒤가 마지막이야. 전화를 끄는 최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군인 2명이 웃으며 찍은 사진. 최민석과 최준석 형제였습니다. 최민석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준석아, 조금만 기다려. 형이 꼭 복수해 줄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연례 감사를 앞두고 긴장한 분위기였어요. 병사들은 아침부터 청소에 여념이 없었죠. 지훈도 생활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장, 괜찮아? 김민지 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오빠한테서 사흘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정문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육군본부 감사단이었어요. 차에서 5명의 장교가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최민석 중령이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민석은 냉철한 인상의 소유자였어요. 윤대식 사단장이 정문에서 감사단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석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사단장님. 최민석이 경례를 붙였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죠. 사단장이 감사단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에는 행정실, 오후에는 훈련장과 생활관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민석이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작됐어요. 최민석은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행정반장 박소령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이번 분기 훈련 실적은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박소령을 스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지만 박소령은 그 의미를 알아챘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단은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최민석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자리 비었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들자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최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시죠? 최민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으며 앉았어요. 한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민석 중령님. 최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최민석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도윤이 식판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이 형 잘 지내시죠?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 동생 이름을 어떻게 해? 최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윤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시죠? 최민석이 천천히 앉았어요. 뭘 원하는 거죠? 최민석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 익숙하시죠? 박소영 상사 협박하던 영상이요. 최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게 어디서 났죠? 도윤이 USB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익명 제보자가 줬어요. 근데 중령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제 여동생을? 내 여동생? 최민석이 비웃었어요. 그게 중요해? 넌 내 동생을 죽게 만들었어. 최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돌아봤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중령님, 목소리 낮추세요. 다들 보잖아요. 최민석이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준석이는 제가 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희생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넌 준석이를 버리고 도망쳤어.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에요. 준석이가 저를 밀어냈어요.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저를 구하려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최민석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준석이 군번줄이에요. 준석이가 마지막에 제게 줬어요.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군번줄을 본 최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받아들었어요. 최준석 하사 1276543 동생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최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석이. 최민석이 울먹이며 군번줄을 가슴에 안았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준석이는 영웅이에요.
저와 대식이 형을 구하려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럼 내가 20년 동안 최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해한 거예요. 준석이는 비겁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거예요. 도윤이 최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중령님, 이제 그만하세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도윤의 말에 최민석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지훈 병장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강한 아이예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최민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그때 사단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최민석을 보고 다가왔어요. 도윤아, 그리고 최중령님. 무슨 일이시죠? 도윤이 사단장을 봤습니다. 형님, 최중령님과 얘기 좀 했어요. 도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사단장이 최민석을 봤습니다. 최중령님, 괜찮으세요? 최민석이 일어나 경례를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인지 사무실에서 얘기하시죠. 사단장이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사단장실에 도착해 문을 닫았어요. 최민석이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박소영 협박, 지훈 괴롭힘 지시, 그리고 복수 계획.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중령님, 이건 중대한 범죄예요. 알고 계시죠? 최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벌받겠습니다. 형님,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최중령님도 피해자예요. 동생을 잃은 슬픔에 사단장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규정이 있어. 사단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소영 상사는 놔주세요. 제가 협박한 거니까요. 사단장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중령님, 군 검찰에 자수하시죠. 박소영 상사는 참고인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석이 경례를 붙였어요. 도윤이 최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령님, 나중에 면회 갈게요. 최민석이 놀라 도윤을 봤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준석이 때문이에요. 준석이는 제 전우였어요. 그리고 중령님은 전우의 형이시잖아요. 도윤의 말에 최민석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사단장이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최민석이 끌려간 뒤 도윤은 부대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박소령이었습니다. 한도윤 씨, 잠깐만요. 박소령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소령이 주변을 둘러보고 작게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최민석 중령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중령도 누군가한테 지시받았어요. 더 높은 사람이. 누군데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박소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박소령은 더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또 누가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 수고 많으셨어요. 최민석 하나 잡으셨네요. 도윤이 경계했습니다. 누구시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할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여동생 조심하세요.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지훈아. 도윤이 여군 생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문을 두드렸죠. 지훈아. 한지훈 병장. 문이 열리고 김민지 일병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한지훈 오빠예요. 지훈이 어디 있어요?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 병장님 30분 전에 나가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디로? 민지가 고개를 저었죠. 잘 모르겠어요. 전화 받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전화? 누구한테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지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잘은 못 들었는데 의무실 어쩌고 하셨던 것 같아요. 도윤이 즉시 돌아서 뛰었습니다. 의무실로 달려간 도윤은 의무관에게 물었어요. 한지훈 병장 여기 왔었어요? 의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온 여군은 없는데요. 거짓 전화였어. 도윤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지훈을 유인한 거예요. 도윤은 부대 전체를 뛰어다니며 지훈을 찾았습니다. 훈련장, 식당, 행정실. 어디에도 지훈은 없었어요. 정문 초소로 달려간 도윤이 경비병에게 물었습니다. 한지훈 병장 나갔어요? 경비병이 기록부를 확인했어요. 네. 30분 전에 외출증 들고 나갔습니다. 혼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택시 타고 가던데요. 도윤이 주차장으로 뛰어가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도윤은 지훈의 휴대폰에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한도윤, 내 여동생이 보고 싶으면 옛 훈련장으로 와. 혼자 30분 안에.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옛 훈련장. 부대에서 10km 떨어진 폐쇄된 훈련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20분 후 도윤은 옛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아. 도윤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폐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했죠. 도윤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앞을 보는 순간 누군가 도윤의 머리를 쳤습니다. 퍽! 도윤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도윤을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주변을 보니 낡은 창고 안이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죠. 드디어 깼네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준장 계급장을 단 군인이었습니다. 누구시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준장이 비웃었어요. 나, 강석준이야. 들어봤어?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석준 20년 전 작전에. 맞아. 작전 지휘관이었지. 강석준이 의자에 앉았어요. 내가 살아 돌아온 덕분에 난 승진했어.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날 방해하고 있어.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디 있어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강석준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딱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지훈을 끌고 들어왔어요. 지훈도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오빠, 지훈이 울먹였어요. 도윤이 발버둥 쳤습니다. 지훈아, 강석준이 웃었어요. 감동적인 재회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도윤이 강석준을 노려봤습니다. 강석준이 권총을 꺼냈어요. 한도윤, 넌 너무 많이 알았어. 최민석 일도 막았고, 이제 넌 제거해야 해. 왜 이러시는 거예요? 20년 전 작전이 뭐길래? 도윤이 물었습니다. 강석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넌 방해물이야. 내 승진에, 내 계획에. 강석준이 총을 도윤에게 겨눴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폭발했습니다. 쾅! 연기 속에서 여러 명의 군인이 뛰어들어왔어요. 동작 그만. 헌병대였습니다. 강석준이 당황해 총을 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헌병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강석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윤대식 사단장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사단장이 도윤의 묶인 손을 풀어줬어요. 도윤이 즉시 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도윤이 지훈을 안았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무서웠어. 도윤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사단장이 강석준을 일으켰습니다. 강석준 준장 체포합니다. 납치, 살인 미수 혐의로. 강석준이 비웃었어요. 증거가 있어? 내가 준장이야. 증거 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했어요. 준장님이 직접 인정하신 거. 강석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한도윤, 넌 너무 많이 알았어. 최민석 일도 막았고, 이제 넌 제거해야 해. 강석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들이 강석준을 연행했어요. 강석준이 마지막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준장님부터 처리하겠어요.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석준이 끌려가고 창고가 조용해졌어요. 사단장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도윤아.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사단장이 미소 지었어요. 내 차에 추적 장치 달아뒀어. 혹시 몰라서. 도윤이 웃었습니다. 역시 형님. 지훈이 오빠를 꼭 안았어요. 오빠, 이제 진짜 끝난 거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강석준 위에 또 누군가 있다는 걸. 며칠 후 강석준은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가 명백했어요. 그는 30년형을 선고받았죠. 최민석 중령은 협박 혐의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박소영 상사는 피해자로 인정돼 징계만 받았어요. 지훈은 부대로 돌아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석준이 수감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강석준 위에 누가 있다고 했어. 대체 누굴까? 도윤은 서울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열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강석준의 경력, 20년 전 작전 기록, 관련자 명단,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20년 전 작전 코드명 독수리. 도윤이 중얼거리며 자료를 읽었어요. 작전은 적진 통신 시설 파괴였습니다. 6명이 투입됐고
4명이 전사했죠. 생존자는 한도윤과 윤대식.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작전 지휘관은 강석준 대위였지만 작전 승인은 더 높은 사람이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박정호. 도윤이 이름을 검색했어요. 현재 70대 전직 국방부 장관. 20년 전에는 차관이었죠. 도윤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박정호와 강석준의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이게 뭐지? 도윤이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작전 당시 장비 구매 기록이었어요. 통신 장비, 무기, 보급품 모두 한 회사에서 구매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한방산. 도윤이 대한방산을 검색했어요. 회사는 10년 전에 부도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는 박정호의 동생 박정수였어요. 이런. 도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작전 장비를 박정호 동생 회사에서 샀다. 그리고 작전 후 강석준은 승진했다.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군납비리인가? 도윤이 추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도윤이 경계하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죠? 저는 박정호입니다.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박정호 전 장관님?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네. 만나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20년 전 진실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해서. 도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남산타워 아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박정호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정호가 직접 연락을? 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오후 3시 도윤은 남산타워 아래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였어요. 도윤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전 장관님. 도윤이 인사했어요. 박정호가 도윤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박정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박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윤 씨, 강석준을 잡으셨다면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박정호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요? 도윤이 재촉했어요. 박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석준은 말단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위에 있어요. 전 장관님 말씀이시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정호가 놀라 도윤을 봤습니다. 어떻게 도윤이 자료를 꺼냈어요? 조사했어요. 20년 전 작전 장비 구매 기록. 전 장관님 동생 회사였죠. 박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저는 차관이었어요. 동생이 사업에 실패해서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군납을 몰아주신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어요. 장비가 불량이었거든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량이라고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박정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통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전 중에 연락이 끊겼고 매복을 당한 거예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우리 동료들이 죽은 건 박정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탓이에요. 다 제 탓이에요. 도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박정호가 팔을 잡았어요. 기다려요. 들어야 할 게 더 있어요. 도윤이 다시 앉았습니다. 박정호가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 박준영이 5년 전에 자살했어요.
아시나요?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요. 박정우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군인의 사진이었어요. 준영이는 육군 대위였어요. 성실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군납비리를 알게 됐어요. 박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구의 비리요? 도윤이 물었어요. 박정우가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제 비리요. 도윤이 숨을 들이켰어요. 박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인 저를 고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준영이를 막았어요. 협박하고 괴롭히고. 누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30년간의 군납비리 조직, 이름, 금액, 증거. 도윤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박정우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한도윤 씨, 부탁이에요. 이걸로 그들을 잡아주세요. 제 아들을 죽인 놈들을. 누가 장관님 아드님을 죽였죠? 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박정우가 한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재용. 현재 국방부 차관이에요.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재용. 도윤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박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재용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손에 피가 많아요. 도윤도 일어났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늙어서 양심이 발동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도윤이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6개월. 박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최소한 진실이라도 밝히고 싶었어요. 도윤이 박정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전 장관님, 제가 꼭 해결할게요. 도윤이 약속했어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박정우는 천천히 걸어 떠났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USB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30년간의 군납비리, 연루자 47명, 그 중에는 현직 장성 12명, 국회의원 5명, 그리고 이재용 국방부 차관의 이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도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어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모두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도윤은 윤대식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지금 만나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사단장이 대답했어요. 알았어. 어디로 갈까? 도윤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제 집으로 와주세요. 1시간 후 사단장이 도윤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야? 네. 박정호 전 장관이 직접 준 거예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사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야. 국방부 전체가 뒤집힐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물었어요. 사단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검찰에 넘겨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재용이 손을 쓸 수도 있어. 그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건 어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공개되면 숨길 수 없으니까. 도윤이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특종이 터졌어요. 30년간 군납비리 카르텔, 국방부 차관 연루. 기사와 함께 증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재용 차관은 즉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조작된 자료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의 목소리가 선명했죠. 이번 군납은 우리 회사로 몰아줘. 5억 챙길 수 있어. 이재용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이재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탕하고 내려쳤습니다. 이재용이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연루자 47명도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군은 사상 최대 숙청을 겪었어요.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서가, 준영이, 이제 좀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군납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고 인권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도윤은 국방부에서 민간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어요. 군 개혁을 돕는 역할이었죠. 첫 출근날 도윤은 국방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도윤 위원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도윤이 돌아봤어요. 윤대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장으로 진급해 국방부 인사처장이 됐어요. 대식이 형?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축하해, 도윤아.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윤대식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형님 덕분이에요. 윤대식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사무실로 들어간 도윤은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군이 들어왔어요. 한지윤이었습니다. 오빠. 지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도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윤아, 여기 왜 왔어? 지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도 국방부 배속됐어. 인권가야. 진짜? 도윤이 기뻐하며 지윤을 안았어요. 지윤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거야. 도윤이 지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지윤이 다 컸네. 오후에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였어요. 회의실에는 장성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군 인권 개선의 핵심은 신고 체계입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해요. 도윤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신고가 남발되면 지휘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지휘 체계는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폭력이 아니라요. 장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최민석이었어요. 그는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군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도윤이 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최민석 씨,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의 잘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최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최민석 씨도 수고 많으시죠?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함께 좋은 군대 만들어요. 최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러죠.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은 부대 근처 식당에서 지훈, 윤대식, 최민석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박소영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군 인권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건배. 5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대식이 말했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힘들었어. 근데 우리가 해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진짜 다 끝난 거 맞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이재용까지 잡혔으니까. 박소영이 감사의 눈빛으로 도윤을 봤어요. 한도윤 씨,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박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상사님도 피해자였잖아요. 박소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헤어졌어요. 도윤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두 남매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이 지훈을 봤습니다. 뭐가? 지훈이 웃었어요. 날 지켜줘서. 그리고 군을 바꿔줘서. 도윤이 지훈의 어깨를 안았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더 많이 할 차례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오빠처럼 다른 사람 지켜줄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어요. 도윤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봤습니다. 우리 지훈이 진짜 군인 다 됐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준서가, 준영이,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세상을 바꿀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과 지훈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어요. 그들은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군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줄어들고 인권은 강화됐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1년 후 도윤은 국방부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군 인권 개선 공로상. 시상식에서 국방부 장관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도윤 위원님, 대한민국 군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도윤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도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따라 올라왔어요. 오빠 여기 있었구나. 응. 바람 쐬러.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옆에 섰어요. 오빠, 우리 정말 많은 걸 바꿨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계속 노력해야 해. 도윤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지훈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오빠. 도윤이 웃었어요. 그래, 같이.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꿨어요. 최준석과 박준영이 나타나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아저씨, 감사해요. 두 사람이 말했어요. 도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세상을 지킬게. 준석과 준영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도윤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는 한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라는 것을. 도윤은 미소 지으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국방부로 출근해야 했거든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야 했어요.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훈이, 윤대식이, 최민석이, 박소영이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군인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도윤은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게 들으셨다면, 오, 너무 재미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이야기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